네, 오늘은 지금 장마라서 밖에 비가 많이 옵니다. 괜히 나가서 비 맞으면서 고생하기보다는 집 안에서 연습을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묵은 떡밥 가지고 와서 블렌딩 테스트 해보고 밥 달기도 해보고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네. 비 많이 오는데 돌아다니고 그러지 마세요. 그럼 괜히 고생하니까. 제가 평소에 들고 다니지 않지만 아끼는 계량컵인데 이 계량컵은 우리가 쓰는 거랑 달라요. 240 단위예요. 그래서 착오가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그 숫자 그대로 하겠습니다. 물 좀 더 받아오고요. 꼭 시작하면 준비물이 생각이 나요. 보통 노지에 가면 감자 낚시를 많이 하니까 지금 다들 감자에만 관심이 다 쏠려 있더라고요. 근데 감자로만 낚시가 되는 건 아니고 다른 것들도 얼마든지 재밌게 구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한번 또 다른 블렌딩도 연습을 할 수 있고요. 제일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 감자만 가지고 하는 거, 그 다음에 후를 추가하는 건데 우선은 감자만 가지고 하는 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온통 감자 천지죠. 네, 제가 가지고 있는 감자 떡밥입니다.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이 감자나 글루텐 같은 건 놔두면 색깔이 변합니다. 그리고 감자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점도 그것도 없어집니다. 그래서 보여드릴게요. 제가 밥 달기 연습하려고 꺼내놓은 거 색깔이 이래요. 그 다음에 이건 새거. 포장도 다르죠. 네. 자, 이거는 정말 오래된 거. 네. 어디 구석에 처박혀 있는 거 몇 년 된 거 찾았고, 요거는 2년? 네, 2년 된 2018년도산. 요거는 올해 거. 조금씩 색깔이 다르죠. 이거는 낚시할 때는 사용 안 해요. 밥 달기 연습할 때 쓰고, 그 다음에 가방에 뒀다가 그 물고기들이 막 말라 비틀어진 데 있죠. 그런 데 가면 낚시를 마치고 감자 요걸 이제 물을 넣어 가지고 적당히 반죽을 한 다음에 주고 옵니다. 이것도 그렇게 할 생각이에요. 우리는 그냥 버리면 되지만 걔들은 먹을 게 부족한 경우가 많잖아요, 노지는. 요건 낚시할 때 쓰고, 될 수 있으면 저는 새거 있으면 새거 먼저 쓰는 편이에요. 우리나라 떡밥 그런 게 아니고 일본 애들 것도 제가 묵은 거 찾아냈어요. 하나. 이거는 2년 반 정도 됐나요? 입자도 제품 해마다 입자 이런 게 좀 다릅니다.
이거는 원래 거. 색깔 다르죠? 색상도 묵은 거 보세요, 색깔. 요즘 이 일본 떡밥 별 쓸 일이 없어서 얘도 고기 밥주기용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글루텐도 덕용인데요. 잘 보시면 색깔이 약간 차이가 있죠. 이것도 묵은 겁니다. 근데 지금 이 두 개를 써보면 얘가 푸석푸석합니다. 원래 이 떡밥이 써보면 향은 차이가 없는데 글루텐이 그 특유의 점도가 나오고 폭신폭신하게 하면서 결착이 돼야 되는데 결착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얘는 제가 별로 쓸 일 없지만 굳이 쓰게 되면 이제 감자밥에서 점도만 조금 추가하고 싶을 때 그때 이제 쓰고 잘 안 씁니다. 일본 떡밥도 마찬가지예요. 오래 묵은 것들은 그렇게 돼요. 얘도 지금 봉지를 보면 색깔의 차이가 있어요. 두 개가. 왼쪽 게 더 오래된 거예요. 이게 더 푸석푸석합니다. 실제로. 오른쪽 거는 그거보다 새 거고. 재료의 특성상 일어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떡밥을 살 때는 그 해에 쓸 수 있는 분량만 그렇게 구입을 하시거나 아니면 몇 번 사용할 정도만 구입을 하시는 게 좋아요. 이거 뭐 많이 쌓아놓고 뭐 가뭄에 먹을 양식이 아니기 때문에 적당히 사용을 하고 기간이 오래되면 버리고 그 다음에 새로 구입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절대 무리하지 마시고 한꺼번에 많이 사지 마시고 필요한 만큼 소량씩 사고 또 다 떨어지면 다시 구입하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떡밥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물고기도 새밥 좋아합니다. 혼밥 안 좋아하니까 절대 그렇게 사용하지 마시고 묵은 밥은 빼짝 마른 물고기들한테 식용으로 제공하시든지 아니면 쓰레기통에 버려주시든지 봉지는 아무데나 하지 마시고 잘 버려주시고 그것만 지켜주시면 좋겠어요. 감자 떡밥만이 아닙니다. 다른 떡밥들도 마찬가지. 저 뭐 어분이 들어가 있거나 뭐 그러면 개봉하는 순간부터 변질이 빨리 되니까요. 떡밥은 아끼면 뭐 된다 생각하시고 푸짐하게 떡밥을 써주십시오. 물고기한테 이왕 밥으로 줄 거면. (200) 여러분 대립이라고 부르시는 거 200. 그다음에 이게 120이 되다 보니까 잘 맞춰야 돼요. 감자는 오래되면 색깔이 변합니다. 100. 그 정도까지 하면 100. 이걸 잘 섞어줍니다. 그
그 다음에 대립이 200이니까 물은 100이면 되고, 얘도 소립은 100이니까 역시 물은 100에서 120이면 되거든요. 근데 약간 너무 건조하지 않도록 하려면 전체적으로 물의 양을 220 정도 하면 됩니다. 지금 이게 240짜리 이기 때문에 약간 모자라게 하면 맞아요. 물을 부어주고, 처음에는 이렇게 하면 전부 질척질척 하죠. 빨리 저어주면, 젓다 보면 손에 이렇게 떡밥이 엉기는 게 느껴질 정도가 옵니다. 이 상태에서 옆에 붙은 것만 떼주고, 이대로 두시면 됩니다. 이게 낚시터처럼 나도 모르게 물을 손을 튕기네. 혼납니다, 집에서 이렇게 손 튕기면. 이렇게 색깔이 갈 정도면 낚시터에서는 쓰지 마세요. 남들이 보면 다른 떡밥인 줄 아니까. 약간 물이 많은 듯 보여도 전혀 많지가 않죠. 오히려 물이 좀 부족하다 싶을 정도로 물을 잘 흡수를 합니다. 이걸 최대한 경시 변화를 줄이고 싶으면 이렇게 손등으로, 손가락 등이죠, 가까이서 보시면 제가 아까 제법 돌린 듯 해도 이렇게 하면 상당량이 풀려 버립니다. 이렇게. 이것도 자꾸 해보면 이제 푸는 기술이 생겨서 덩어리 진 것들을 이렇게 찾아서 풀 수가 있어요. 이 정도면 뭐 거의 다 풀렸다고 봐야죠. 그래서 이 중에 일부만, 이렇게 절반만 딱 잘라서 절반은 덜어 놓습니다. 덜어 놓고, 네, 절반을 드러내고 위에 얹고, 이거 다이소에도 팝니다. 화분 받침대. 네. MFC도 있고 이것도 있거든요. 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떡밥을 가지고, 제가 지금 양을 좀 적게 했는데 이거 2배 정도를 합니다, 블렌딩 할 때, 노지에서는. 그러면 지금 여기서 바로 시작할 부분을 한 곳에 모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 상태에서 밥을 달아도 충분한데, 여러분들이 노지에서 하면 유지력이 부족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대립 둘에 소립 하나의 블렌딩은 진짜 웬만한 건 다 뚫고 내려갑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뭐 압력을 점도를 늘리겠다 싶으면 이 상태로 손에 수분이 부족하면 손만 이렇게 마르지 않은 상태로 해가지고 여기서 손등을 가지고 이렇게 눌러줍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눌러줬죠. 그다음 합치고 다시 한번 눌러주고 2번 눌러줬죠. 이 정도면 충분한데, 한 번에 최대한 많이 하더라도 5번 이상 늘리지 않도록 3번, 4번 고르게 다 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5번. 벽에 치대는 것까지 안 해도 됩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지금 수분이 조금 부족해 보이는데 어쨌든 이 정도 해가지고 이것부터 사용합니다. 이거는 미리 만져 놓으면 얘도 빨리 변하니까 얘만 먼저 만지고 얘부터 사용을 하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밥달기.
여러분이 밥달기 할 때 제일 안 되는 게 뭐냐면 바늘을 잡는 방법이에요. 낚싯줄이 이렇게 날아오면 여러분들이 줄을 이렇게 잡아요. 목줄 이렇게 잡고 밥을 달아요. 이렇게 제가 고치라 그래도 안 고치더라고. 이렇게 목줄이 날아오면 이 왼손 채비를 잡고 그 다음에 오른손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잡혀야 돼요. 이런 식으로 본능적으로 채비가 날아오면 제 영상을 보시고 낚시 잘하는 다른 분들도 보시면 채비가 날아오면 왼손으로 줄을 잡은 다음에 본능적으로 이렇게 잡아요. 왜 이렇게 잡냐면 밥을 달 때 정확하게 달기 위해서는 바늘과 손의 거리가 멀면 정확하게 달기가 어렵습니다. 나중에 목줄 길이가 뭐 60, 70 이렇게 되면 단차가 벌어지고 이러면 아무리 가까워도 아랫바늘은 무조건 20cm, 15cm 이렇게 벌어지니까 정확도 어렵잖아요. 그래서 윗바늘과 손을 최대한 가깝게 하는 방법이 이렇게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현장에서 낚시를 하는데 뭐 공부를 하고 싶다 하면서 목줄을 이런 식으로 안 잡고 이렇게 잡는 분들 보면 아 저분은 이거를 더 발전시킬 의사가 없구나 그렇게 보통 봐요. 이 자세를 꼭 봅니다. 투척 자세, 밥달기 자세 이런 거를 꼭 봅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한번 봐보세요. 낚시 잘하는 분들 밥달기 할 때 목줄 이렇게 대충 잡고 다는 사람 없어요. 여기서부터 벌써 결판 나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왼손은 항상 미리 성형이 돼 있어야 돼요. 노지에서 떡밥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감자는 기본적으로 바라케나 후보다 유지력이 약하고 또 확산도 부족하기 때문에 더 크게 많이 답니다. 견디기 위해서. 그래서 보통 엄지 한 마디만큼이라고 하고 바늘이 커지죠. 바늘이 커지는 이유는 고기 입이 커서가 아니고 큰 떡밥을 달기 위해서 바늘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 정도 사이즈. 그럼 한번 보시면 대충 전 손가락이 굵은 사람, 손이 큰 사람이 아닌데 대충 보면 그 정도입니다. 목줄 있으면 기본적으로 딱 이렇게 잡으시고 떡밥은 세트 우동 낚시를 할 경우에는 뭐 위에도 달고 밑에도 달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아랫바늘부터 답니다. 이 상태에서 아랫바늘부터 지금 압력이 많은 상태는 아니죠. 밥이 좀 누르면 깨지죠 옆으로. 안에는 제가 지금 이만큼 많이 계속 주물렀죠. 근데 안에 보시면 안에는 입자가 살아있어요. 떡이 된 게 아니에요. 왜 이렇게 되냐 하면 여러분들은 보통 할 때 떡밥을 주물리라 그러면 막 이렇게 주물려요. 이러면 떡이 돼요. 막 주물리면 치대는 거랑 똑같은 게 되죠. 근데 저는 어떻게 하냐면 떡밥을 요 안에다 넣어요. 제가 더 주물리니까 더 작아졌죠. 아까보다. 요 손 안에다 넣어가지고 여기서 주물릅니다. 이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아무리 세게 주물러도 손가락이 잡아주기 때문에 안에는 안 눌러지고 겉면만 눌러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게 속을 살리는 거예요. 풀림이 없는 떡밥은 못 씁니다. 그래서 이것도 겉면은 압력이 들어가 있지만 안에는 살아있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가장 우리가 기본적으로 할 때는 이렇게 걸쳐서 하라고 그러죠. 네, 이렇게 걸치든 바늘을 옆으로 눕히든 상관없는데 제일 기본적인 거니까 이거부터 하겠습니다. 우선 해야 될 게 뭐냐면 갈라요. 갈르는데 내가 이게 센터까지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확실하게 넘겨버려요. 밑에까지. 넘겨놓고 떡밥을 당겨봅니다. 당겨 밑에 다처럼 이렇게 딱 걸리죠. 그죠? 걸린 상태에서 들어보면 센터가 맞는지 안 맞는지가 딱 그림 벌써 나옵니다. 이 상태에서 이 벌어진 틈을 눌러주고 한번 눌러줬죠. 그 다음에 사방에서
사방에 눌러줬는데 이게 떡밥이 클 때는 이렇게 누르기 어렵죠. 그때는 사방에서 이런 식으로 눌러줍니다. 이런 식으로. 세 군데에서 동시에 압력을 줘야 되니까 떡밥이 작을 때는 손가락 이 부분, 떡밥이 더 커지면 이 부분, 더 커지면 밑에까지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사방에서 동시에 하나, 둘, 셋, 이 정도만 눌러주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사방이 압력을 동시에 받아야 한쪽으로 안 찌그러지겠죠. 이 상태에도 센터가 맞는지를 확인해요. 이렇게 맞추면 그 다음에 하는 작업이 귀를 눌러주는 거예요. 귀도 막 누르면 밑으로 미끄러집니다. 그게 아니고 위에만, 끝만, 둘, 셋, 이 정도만. 근데 밑에 보세요. 바늘이 나와 있죠. 무슨 뜻이냐 하면 바늘 품에 떡밥이 얹혀 있다는 뜻이에요. 지금 여기는 연물을 이렇게 해도 약하니까 움직일 수 있어요. 툭툭 치면 움직일 수 있어요. 이게 그죠? 예. 근데 밑에가 맞아지면 이게 움직여도 이렇게 벌어진 채로도 센터는 그대로 맞아져 있죠. 그래서 밑에, 그러니까 바늘이 떡밥을 이렇게 받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방식은 다양하게 할 수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센터가 맞는 것, 그 다음에 이렇게 받치고 있는 것, 그리고 압력을 줄 때는 손가락 작은 부위, 요렇게 귀를 잡아줄 때 요 위에를 가지고 이렇게 하지만 밑에 압력을 줄 때는 전체를 가지고 눌러야 된다는 것. 네, 이렇게 해가지고 마지막으로 센터를 더 확인을 하고 이 상태로 이렇게. 그리고 중요한 건 목줄이 팽팽해야 돼요. 이게 이렇게 있으면 나중에 충격받아 쭉 벌어져요. 그래서 팽팽한 상태로 똑바로 되면 이렇게 뱅글뱅글 돌겠죠. 보통 센터가 맞으면 이게 이렇게 돌아요. 돌아도 이렇게 기우뚱거리지 않겠죠. 이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윗바늘도 마찬가지. 자, 처음에 한 움큼을 잡았어요. 이만큼 잡아가지고 하나, 둘, 셋, 넷, 이 위에서 합니다. 몸통 압력은 주지 않고 껍데기만. 그래야 물속에까지 껍데기가 수심까지 들어갔다가 깊은 수심까지 kop데기의 압력으로 버티고 들어갔다가 목적 수심층에 들어가면 안에서부터 풀림이 살아날 수 있도록. 얘는 좀 만진 거고 얘는 지금 진짜 껍데기만 가지고 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바늘을 걸치죠. 걸쳐 가지고 센터를 최대한 맞춘 다음에 내리는데 내가 옆으로 보기에는 이 정도면 됐지 않나 싶은데 이거보다 약간 더 내려가게 내리세요. 그리고 바늘을 당기면 다처럼 딱 걸리죠. 여기 걸린 상태에서 이거 팽팽하게 해가지고 센터가 이 정도 맞는지 확인하고 이 상태에서 옆구리들을 동시에 사방에서 한꺼번에 압력을 이렇게 줘서 누릅니다. 그래야 압력이 사방에서 동시에 들어가지 한쪽만 누르면 한쪽으로 가죠. 그리고 나서 귀를 마지막으로 귀 잡아줄 때도 목줄을 팽팽하게 잡으면서 목줄을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밥을 2개를 실제로 이만하게 씁니다. 밥이 너무 커 보이죠? 근데 이만하게 쓴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이만하게 씁니다. 작은 거 먹으면 작은 거 하죠. 근데 잡어들 줄 거, 중간층 애들 줄 거, 밑에 층 애들 줄 거 다 계산하면 떡밥이 이렇게 커집니다. 자, 얘네가 물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이 사용해서 다는 떡밥이랑 제가 만든 감자밥이랑 차이를 한번 봐보세요. 여기 지금 후 하나도 안 들었습니다. 여기 붙었어. 왜 애들.
이렇게 붙으면 안 되는데. 붙지나. 봐보세요. 얘네 둘이 봐보세요. 끝까지 얹혀있죠. 풀림도 계속 나오죠. 바늘이 작으면 이렇게 안 얹혀있고 떨어져 버립니다. 근데 바늘이 크니까 밑에서 저렇게 지탱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근데 감자떡밥은 특히나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렇게 해주는 게 좋아요. 압력을 덜 준 게 먼저 떨어졌고, 마지막에 이렇게 하나 남아있고, 이게 무슨 차인지 잘 모르시겠죠? 바늘에 아까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으로 제 영상 보면 감자 낚시할 때 이 큰 떡밥을 가지고 계속 이러고 있어요. 겉면에 압력을 주려고. 이래도 물에 들어가면 겉에는 잘 풀립니다. 자, 이 상태에서 아까는 이렇게 딱 걸쳤죠. 네. 우선 기초 배울 때는 이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시간을 좀 더 단축하고 싶을 때는 바늘을 그냥 이렇게 붙입니다. 붙이고 바늘은 없다 생각하고 줄만 딱 해서 줄을 팽팽하게 한 다음에 쭉 갈라버립니다. 중앙 넘어가도록 가른 다음에 당깁니다. 그러면 결과는 같은 방식이 되죠. 이 정도면 센터네. 그 다음에 이걸 기준으로 사이드를 눌러줍니다. 그 바늘 그대로 있죠. 중앙에 딱 맞게. 이 상태로 사이드를 누르고, 그리고 요건 아까보다 약간 작은 떡밥이죠. 보통 이 정도 사이즈를 많이 쓰죠. 귀를 잡아줍니다. 윗바늘도 마찬가지. 위에는 이렇게 맞춰놔도 약간씩 이렇게 모서리져 있으니까 움직일 수 있지만 밑에 품이 얹혀 있으면 끄떡없습니다. 떡밥은. 그러니까 밑에를 항상 품에 이걸 잘 얹는 거, 이걸 연습을 해야 돼요. 얘도 마찬가지. 이제 요거 여기 딱 잡고 엄지를 딱 잡고 있다가 윗바늘 달 때는 이렇게 얹죠. 여기다가 얹고 바로 그리고 당기면서 센터를 잡아 들어가죠. 그래서 이게 삐뚤삐뚤하지 않도록 이게 어느 정도지 봐가면서 모양을 성형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자, 올려서 넣어볼게요. 이제 쿵쾅쿵쾅 거리고 들어갔겠죠. 잡어들이 막 치죠, 이렇게. 얘가 계속 풀려주는 이상은 괜찮아요. 물론 후를 넣으면 이거보다 더 잘 풀려요. 계속 이렇게 풀림이 나오게. 두드려 맞았을 때 풀림이 나와야 돼요. 입질은 어느 정도 사이즈 나오냐? 여기서부터 입질이 제대로 나오죠. 나머지는 다 헛방이라고 봐야죠. 밥달기 할 때 이 정도 유지를 못 시키면 입질이 안 나오거나 헛방이 나거나. 잘 얹히면 저렇게 얹혀있죠. 끝까지. 이거는 이렇게 이런 입자들을 흡입하다가 마지막에 저걸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한번 치대 볼게요.
단시간에 점도를 많이 줘야 되겠다 싶으면 아까 5번 누르는 방법 외에도 이렇게 벽에다가 바릅니다. 벽에다 바르는 방법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하냐면 그냥 바르는 게 아니고 떡밥끼리 문지릅니다. 잘 보세요. 떡밥을 모아놓고 떡밥끼리 자기들끼리 셋, 넷, 다섯 이런 식으로 그러면 점도가 확 늘어나죠. 대신에 순차적으로 이것도 횟수만 조절하면 돼요. 그러면 아까 밥하고 다르죠 벌써. 이거는 소량을 이렇게 하는 건 상관없어요. 그 상황에 딱 급하게 터치를 딱 맞춰야 될 때 소량으로 그렇게 하는 건 이렇게 해서 바로 쓰면 점도가 확 많이 늘어나고 그러진 않아요. 근데 이게 그게 아니고 뭐랄까 초장에 막 이렇게 치대 놓고 해버리면 그건 문제가 돼요. 나중에 뒷감당이 안 되죠. 그건 조심하셔야 돼요. 자, 이것도 잡으면 항상 바늘 이렇게 놓고 이게 이 간격이 길면 벌어지면 힘들어집니다. 그만큼. 이렇게 해서 지금 수분은 늘어났죠. 아까보다. 근데 지금 당장은 아까랑 큰 차이가 없을 수 있는데 좀 더 촉촉한 터치가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 이건 빨리 변합니다. 자, 바늘 달 때 센터 확인해서 반 쫙 갈라주고 당기면 이게 약간 삐뚤할 때도 있죠. 그렇지만 중요한 건 센터가 맞는 상태에서 맞춰주면 돼요. 바늘이 없다 생각하고 센터를 맞춰야 돼요. 목줄만 가지고. 그래야 이게 삐뚤해도 봐요. 중앙은 딱 맞게 돌아가잖아요. 그 다음에 옆구리를 잡아주고 마지막에 귀를 눌러주고. 이것도 마찬가지. 먹이기 시작하는 사이즈는 이 정도 사이즈일 가능성이 높죠. 초반에 아까 그거 처음에 들어간 큰 거는 초반에. 근데 대형어들 많은 곳에서 굉장히 느린 사이클로 낚시할 때는 처음에 보여드린 큰 떡밥 그대로 해야 될 가능성도 많아요. 자, 여기도 보시면 센터 확실하게 갈라주고 당겨요. 그래가지고 얘가 중앙에 딱 와 있잖아요. 이걸 확인하고 옆구리를 눌러주는 거죠. 그럼 얘는 이대로 넣어도 돼요. 근데 조금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사방에서 압력을 주고 귀를 한 번 더 눌러주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어떻게 되나 볼게요. 항상 껍데기 압력은 그대로인데 아까보다 풀림이 확 줄었죠. 이러면 이제 고기들이 쪼아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쳐도 봐요. 곱게 나오죠. 아까보다 녹아내리는. 여러분들이 보통 이게 녹아내린다고요. 아까 그거는 확산 느낌이 나는 풀림이었는데 지금은 입자들 자체가 굉장히 곱게 나오죠. 고기들이 경계심이 많은 날은 이런 풀림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매번 그런 건 아니에요. 나중에는 이제 풀림이 안에 압력이 그래도 살아있으니까 이렇게 되죠. 이거보다 더 치대면 어떻게 될까요? 자, 한번 더 치대 볼게요. 여러분들이 아마 쓰시는 떡밥은 제가 지금까지 보여드린 정도도 여러분들이 평소에 쓰시는 정도의 그게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가끔씩 만져보고 해보면
그 정도가 아니고 네, 100번치 내기 뭐 이런 저 정도는 잡아 못 이긴다고 생각하죠. 근데 밥달기가 문제지. 저는 이 정도는 안 써봤는데 일단 한번 이 정도면 될까요? 막 더 이렇게 하고 피라미야 먹지 마라 이렇게 한번 이렇게 모아 가지고 막 새알심 만들어 놓죠. 보통 이 정도면 되려나? 이러니까 조금 숙성을 시켜야 되겠죠. 초반에는 잘 풀리니까. 국민 터치죠 이게. 노지 낚시 국민 터치. 이렇게 크게도 안 달죠. 이 정도. 이렇게도 안 하죠. 막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거보다 더 단단한데 어쨌든 비슷하게 해서 그래도 목줄은 팽팽하게 잡아줘야 되겠죠. 이런 터치 맞죠? 찹쌀떡 같은 말랑말랑 그죠? 지금 이거보다 더 단단하긴 하고 그래도 조금 잘하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 사용하는 이런 터치로 고기를 잡으시더라고요. 이제 좀 이렇게 뭐랄까 템포가 좀 이렇게 길죠. 기다려서 잡죠. 이게 다 풀릴 때까지 기다리면 막판에 경계심이 엄청 많은 큰 애들이 기다렸다가 이제 그때 입질하는 형태니까 그게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 아닌데 그 방법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게 맞을 때도 있어요. 대형어들만 있는 저수지는 그게 맞을 때도 있고 그래서 그분들이 일부러 그런 방법들을 고수하시는 것도 맞아요. 일단 이렇게 해서 자 잔분이 나오죠. 잔분이 제가 암만 치대도 이게 잔분이 좀 나오네. 이거보다 더 치대면 이거보다 적게 나올 텐데 이 떡밥이 다 풀리려면 얼마나 기다려야 될까요? 이게 목내림이 쭉 돼가지고 이게 다 녹아내리려면 잡어들이 막 이렇게 쳐주고 요새 풀림이 그만큼 적죠. 지금 제가 지금 팔이 아파서 흔들어서 이 정도 풀림이 나오는 거예요. 영상을 앞으로 돌려가지고 아까 제가 만들던 밥이랑 비교해 보시면 차이를 확연히 느끼실 수가 있어요. 아파. 저 같으면 지금 새 밥이 들어갔죠. 네, 근데 이거는 이 상태로 기다려야 되죠. 그러면
이렇게 낚시를 하면 더 큰 떡밥을 3번 넣을 동안 이분은 한 번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식으로 1시간이 낚시가 되면 이분은 집어를 다 뺏기는 거죠. 고기 다 뺏겨요. 이렇게 하면. 안 풀리죠. 제가 이 정도 돌렸는데도 안 풀려요. 근데 이거보다 더 돌리신다고 보통. 돌린 채로 시작하니까 시간이 지나면 경시 변화가 생기면 더 하죠. 그러면 뭐 거의 힘들다고 봐야죠. 옆에 누가 없으면 괜찮아요. 그래도 뭐 고기들 모여주겠죠. 와서 두들겨도 주고 하는데, 만약에 옆에서 풀림 있는 떡밥을 구사하는 사람이 있으면 고기 다 뺏긴다고 봐야죠. 아, 계속 못하겠네. 안 풀려서. 자, 이 상태에서 입질하면 헛방. 힘이 단단해서 헛방. 풀리지도 않네. 이제 화장실 갔다 와도 될 정도죠. 이거는 안 먹습니다. 맛이 없어서. 이렇게 하면 너무 유지력이 좋은데. 야, 야. 지금 바늘 폼이 넓으니까 확실히 유지력이 좋네요. 아, 뺄게요. 이거 뭐 그냥 빠졌다. 잡어들이 이런다고 봐야 되지. 이 바늘이 옛날 잡어 퇴치용 폼 넓은 바늘이었어요. 요즘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자, 나중에 자꾸 하다 보면 이제 속도가 붙겠죠. 맙달기에. 그러면 손에 이렇게 2개를 가지고 있어요. 채비가 날아오면 채비를 받아서 이때 걸고 쭉 당겨주고, 센터 확인하고 옆구리 눌러주고 귀 잡아주고. 또 마찬가지. 걸고 쭉 당겨주고, 슬슬 당기면서 옆구리 1번, 2번, 귀. 밑에 벌어지죠. 감자는 잘 벌어져요. 밑에만 만져주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이 각도에서 보여드리냐 하면, 떡밥 다는 건 자기 눈으로 보고 달아야 돼요. 가까이에서, 굉장히 가까이에서 눈으로 보고 달아야 실력이 늘지. 뭐 옆 사람 수다 떨면서 딴 데 쳐다보면서 달면 밥 달기 실력 절대 늘지 않아요. 항상 바늘 잡으시고 걸고, 바늘 없다고 생각하세요. 줄만 가지고 내려요. 줄만 가지고. 그 다음에 당기고. 센터가 맞나? 바늘을 확실하게 당겼을 때 센터가 맞아야 그게 맞는 거예요. 맞으면 일단 벌어진 옆구리만 찾아서 1번, 2번, 3번 눌러주고, 마지막으로 귀를 팽팽하게 잡은 상태에서 귀를 1번, 2번, 3번. 그러면 끝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 자, 바늘은 없다 생각하고 줄만 가지고 갈라요. 그 다음에 살짝 당기면 중앙에 딱 걸렸죠. 벌써 떡밥이. 이 상태에서 팽팽하게 해서 옆구리만 1번, 2번, 3번. 끝. 그 다음에 귀를 잡아줘야 줄 정도의 압력을 줘야 되겠다. 팽팽한 상태로 1번, 2번, 3번. 끝. 이렇게 하면 밥달기가 된 거예요. 이제 맨날 연습을 하는 거죠. 이걸 가지고 더 잘하게 되도록.
집에서 뭐 이렇게 묵은 떡밥 있으면 놀리지 말고 그렇게 연습을 하시는 게 좋아요. 찔러 넣기는 떡밥을 둥글게 성형하는 거는 다 똑같아요. 손은 항상 깨끗하게 하시고 떡밥을 둥글게 한 다음에 찔러 넣어요. 바늘을 이렇게 더 크게 할까? 자, 한가운데 이것도 찔러 넣고 여기를 눌러요. 여기를 확실하게 밀어놔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옆구리 둘, 셋 똑같아요. 그 다음에 요거를 텐션을 떡밥이 뽑힐 정도가 아니고 이 상태로 텐션을 주고 귀 둘, 셋 똑같아요. 요거는 속꽃질이 할 때, 그 바닥 낚시 할 때, 그 다음에 세트 할 때 많이 써요. 감자 낚시도 찔러 넣기 할 수 있어요. 찔러 넣기만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뭐 떡밥을 다는 방법들 중에는 여러 가지 방법들도 많아요. 굉장히 부드러운 떡밥, 이제 물기가 많아가지고 축축 늘어지는 그런 떡밥을 소위 이제 뭐 물밥, 뭐 이런 떡밥을 달아야 될 때도 있죠. 그럴 때는 어차피 풀림이 별로 없는 밥이잖아요. 그때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이 상태에서 보세요. 이게 잡을라 해도 이게 눌려버려요. 밥이 부드러워지면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를 눌러요. 위에를 여기 위에를 이렇게 잡아요. 접고 당겨요. 이렇게 해서 잡아요. 이렇게도 달아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부드러운 밥을 달수록 글루텐도 마찬가지예요. 글루텐 다는 건 제가 좀 이따 한번 보여드릴까? 자, 밥이 더 물이 더 많아지면 부드러운 밥일수록 줄에서 달아가지고 줄에서 만지고 줄에서 줄 압력을 어느 정도 줘요. 그 다음에 이 상태로 결착된 채로 텐션을 주면서 내려요. 그리고 부드러운 밥일수록 밥이 길어져요. 왜 그러냐면 줄에 조금이라도 더 들러붙여가지고 그 유지력을 높이려고 그렇게. 그럼 보세요. 얹혀 있죠? 이런 식으로. 지금 좀 많이 길게 들어갔는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많이 부드러워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센터가 맞으니까 버티잖아요. 위에서 위에가 삐뚤삐뚤해지기 딱 좋은 밥이잖아요. 근데 밑에가 있어서 버티는 거지. 이렇게 부드러운 밥은 밑에를 이렇게 해서 다는 방식도 있지만 이러다 보면 땡기면 잠겨 들어가니까 글루텐 특히 그렇게 달아요. 여기서 달아가지고 여기서 이미 기본적인 압력을 주고 다처럼 걸쳐내려요. 이게 유지력이 굉장히 좋아요. 실제로 해보면 부드러운 밥치고는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버티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하다 보면 자기 나름대로 요령이 자꾸 나옵니다. 제일 연습을 많이 해야 될 건 뭐냐 하면 둥글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처음에 딱 잡았을 때 센터를 잘 가르는 거, 중앙까지 확실하게 내리고 이걸 당겨 가지고 떡밥이 버틸 수 있도록 한 상태를 만들어 놓고 이 상태에서 밥 달기가 시작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텐션 주고 귀 잡아주고 그런 식으로 해서 꼭 확인하시고 이게 그 텐션 살리라고 해서 너무 긴장을 이렇게 주다 보면 이게 줄줄 딸려 올라갑니다. 나중에 그렇게 하지 말고 유지력이 좋은 떡밥을 달 거면 유지력이 좋은 떡밥을 달고 싶으면
항상 오케이. 네, 배터리가 다 됐네. 밑에 이렇게 걸쳐야 된다는 거. 이걸 꼭 기억하세요. 이 상태로 뭐가 다 돼야 돼요. 이게 바늘이 이렇게 텐션을 주고 당겨도 안 들어갈 정도의 텐션으로 유지를 해내셔야 돼요. 그래야 이게 유지가 돼요. 그거를 꼭 기억하시고 마지막에 보면서 목줄 각도를 보면서 잡아 주셔야 되고, 네, 그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밥달기 연습 많이 해보십시오. 집에서. 네, 묵은 떡밥 아무거나 꺼내 가지고 해보시면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네, 도움이 됩니다. 화이팅!